어느 향토 연구자가 오래된 지방문서, 더미 속에서 기묘한 필사본 하나를 꺼내 들었다. 조선 후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기록에는 마을 외곽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 그 세부 묘사가 수백 년 뒤 텔레비전 남양 특집의 한 장면과 지나치게 닮아 있었다. 우연이라 하기엔 장소도, 계절도, 홀령의 행동 방식까지도 너무 정확히 겹쳐 있었다. 방송 측은 그 에피소드가 순수한 설화 재현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는 자신이 발굴한 기록이 방영 시점보다 수백 년 앞선다고 주장했다. 누가 누구를 참고한 것인지, 아니면 두 기록 모두 더 오래된 어떤 사건을 각각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답은 지금도 확인된 바 없다. 전설의 고향은 처음부터 단순한 공포 드라마가 아니었다. 1977년 첫 방영 이후 수십 년간 이 시리즈는 한국 각지에 전해 내려오는 원혼 이야기, 요괴 설화, 억울한 죽음에 얽힌 구전들을 영상으로 옮겨왔다. 이름 없이 구전되던 이야기들이 여름마다 브라운관 위에 형태를 얻었다. 방영될 때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건 우리 동네 이야기다. 할머니한테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랑 똑같다는 목소리들이었다. 그 친밀감은 단순히 공포 장르가 주는 쾌감이 아니었다. 어딘가 집단 기억의 심층을 건드리는 느낌이었다. 2009년 여름, 전설의 고향이 다시 편성표에 이름을 올렸을 때 방송업계는 혼란 한가운데 있었다. 원래 그 자리를 채울 예정이었던 대형 드라마의 제작이 지연되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남양 특집이 불려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영 직전까지도 편성 계획이 수차례 뒤바뀌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시간대 경쟁 채널에서는 사극 한 편이 전례 없는 기세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40%를 넘어선다는 소식이 업계 안팎으로 퍼지던 그 시기에 남양 특집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설의 고향은 수십 년 동안 여름마다 쌓아온 시청층을 잃지 않았다. 2009년 시리즈는 이미 몇 차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해온 시리즈의 연장이었다. 제작진은 아직 다루지 않은 설화 자료들을 다시 뒤졌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방 민간 기록을 참고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그 기록들 중 일부가 단순한 구전인지 아니면 실제 사건의 흔적인지를 가리기 어려운 것들이었다는 데 있다. 전국 각지의 향토사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특정 에피소드들이었다. 이름도, 지명도, 사건의 구체적 정황도 어떤 지역의 구전 기록과 너무 세밀하게 겹쳐 있었다. 물론 설화는 본래 공통된 원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상도의 한 향토지에는 조선 후기 무렵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마을 외곽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의 혼령에 관한 내용으로 장소와 계절, 혼령의 행동 방식이 특정 에피소드와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 향토지는 드라마 방영보다 훨씬 이전에 쓰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연대를 엄밀히 검증한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공개된 바 없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는 당산나무 아래 얽힌 원혼 이야기가 오래 구전되어 왔다고 한다. 그 마을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증언하지만 그것이 방송 이전의 기억인지 방송 이후 역으로 흡수된 기억인지를 검증할 방법은 없다. 구전은 본래 그 경계가 흐릿하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설화 원형의 공유다. 한국 각지의 귀신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공통된 원형 권한 맺힌 여인, 물과 연관된 죽음, 특정 장소의 금기를 공유해왔다. 제작진이 참고한 기록과 지역 구전이 같은 원형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면 두 이야기의 일치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결과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다. 원형의 공유로 설명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 특정 지명, 사건이 벌어진 계절, 결말의 세부 묘사까지 일치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유사성은 설명할 수 있어도 세부 묘사의 일치까지 이 가설로 해명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가설은 역구전하다의 텔레비전 방영 이후 시청자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 지역의 것으로 받아들여 구전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설명이다. 미디어가 민간 기억을 재편성한 사례는 전 세계 민속학 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이 경우
민속 기록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방송에 역류된 흔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역구전화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방영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사 기록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들었다는 노인들의 증언도 있다. 물론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 연대 추정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구전으로 돌리기엔 반증이 적지 않다는 게 일부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세 번째 가설은 실제 사건에 설화하다 어느 지역에서 실제했던 비극적 사건권인 불명의 죽음이나 해결되지 않은 분쟁기 수백 년에 걸쳐 귀신 이야기로 변형되었고 제작진이 그 설화를 채록해 영상화했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드라마는 실제 역사의 단편적 기억을 담은 그릇이 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원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2009년 그 여름 남양 특집은 편성 혼란 속에서도 전파를 탔고 수십 년 된 시리즈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어갔다. 그 방송이 담아낸 이야기들이 순수한 창작인지, 오래된 민속의 재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의 흔적인지 제작진도, 시청자도, 연구자도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 모호함 자체가 전설의 고향이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실화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그 경계, 그 불확실성이 공포를 더욱 짙게 만든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명확한 위협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고향에도 비슷한 이야기 하나쯤은 내려오지 않는가? 오래된 우물, 당산나무, 마을 끝 폐가 누군가 거기엔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 그 이야기가 설화인지, 기억인지, 아니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